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19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퓰리츠상 위원회가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을 보도하였던 특파원들에 대한 수상을 보류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8년도에 퓰리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밀접한 스캔들이 있다고 발표를 하였고,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녀들과의 인터뷰를 조작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뮬러 특검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고, 또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도 의회 증언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밝히므로 러시아 스캔들은 가짜임이 밝혀짐에 따라 이들이 수상하였던 퓰리츠상 수상이 바로 보류가 되며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약간 늦게나마 퓰리츠상 위원회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그 사항의 권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원인 조 로프그렌이 ABC와의 인터뷰에서 워싱턴 DC 비밀 경호국이 인류위원회가 소환한 문자 일부를 숨기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비밀 경호국의 문자에 대한 소환을 하였으나 인류위원회가 비밀 경호국이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감추고 있다고 비난한 데 대하여 앤토니 굴리엘미 경호국 대변인은 비밀 경호국이 요청에 따라 문자를 악의적으로 삭제하였다는 암시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류위원회는 소환장을 발부함으로써 비밀 경호국을 그간에 많이 괴롭혀왔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지방판사인 찰스 아처리가 20명의 주 법무부 장관들이 이의를 제기한 조 바이든의 규제기관이 그러한 규정을 발행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연방법의 중요한 요구사항을 우회하였기 때문에 게이와 트랜스젠더에게 학교와 직장에서 권리를 확대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규칙을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이 연방지방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의견을 제출할 시간과 기관이 해당 의견에 응답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성정체성을 변경하여 여성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트랜스젠더와 게이들이 경기에는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연계된 좌파 법률 서비스 센터가 연방과 1억 7천만 불의 계약을 한 것으로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소로스가 자금을 대고 있는 베라 인스티튜트 오브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 법률 서비스 센터는 주로 불법 이민자들, 아동들을 변호하는 그룹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2023년 3월까지 1억 7천만 불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만약에 2030년까지 연장이 될 경우에는 약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소로스가 자금을 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연방 계약을 통하여 납세자들의 돈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이들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인 6월에 CBS의 콜버트 쇼를 제작한다는 핑계로 의사당에 무단 난입하여 많은 의원들 방을 탐사하였던 이 콜버트 스태프들이 오늘 무죄가 판결되었습니다. 1.6 사태 때 비밀 경호원이 문을 열어주어 들어갔던 많은 우파 사람들에게는 내란 선동 혐의 및 국내 테러리스트로 지금 구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어주지도 않은 문을 폐찰도 달지 않고 아담 쉬프 의원의 안내로 들어가서 공화당 의원들 방을 하나하나 뒤졌던 이 CBS 스태프들에 대해서는 오늘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전자와 후자의 행위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후자가 더 범법적인 요소가 많으나 DC 법원에서는 이들에게 오늘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을 기각한 연방검사는 매튜 그레이브라고 하는 바이든이 지명한 연방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피츠버그에서 올라온 로컬 뉴스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피츠버그에 살고 있는 한 소녀 대학생이 11,000불에 포드 포커스 전기차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중고차를 타고 6개월 동안 신나게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딜러를 가라는 신호가 떠서 딜러를 들어가 보았더니 배터리를 새 것으로 갈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배터리 가격이 차값보다 더 큰 14,000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지못하여 크레딧 카드를 긁어서 14,000불을 주고 배터리를 교환하였는데 그 교환하는 그 상황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없다고 하면서 석 달 동안 자기는 우버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배를 교체한 차가 도착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녀는 지금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11,000불짜리 중고차를 샀는데 결국은 25,000불 새 차보다 더 비싼 전기차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며 분노를 멈출 줄 모릅니다. 과연 이 소녀가 다음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할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베를린 원자재들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메이커도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원자재 자체가 지금 부족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의 물류대란은 의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CPPI라고 하는 컨테이너 하역 능력을 나타내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인 로스앤젤레스 항구와 롱비치 항구의 하역 능력이 실제로 기대하였던 것의 25%만 하역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하역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압둘 항구의 하역 능력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은 바로 항만관리청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컨테이너 하역 능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델러웨어에 지금 브랜든 포스라고 하는 랜드마크가 새로 생겼습니다. 오늘은 그 렛츠고 브랜든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그려놓고 브랜든 포스를 구글 지도에 랜드마크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장소는 바로 6월 달에 조 바이든이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페달에 신발이 걸려 빠지지 않아 곤욕을 치렀던 데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브랜든 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번역하자고 하면 조 바이든 개 땡땡이 넘어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은 오는 2023년도에 일부 부서에서는 새로운 신규 직원 채용과 또는 지출 계획을 늦출 계획이라고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여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실제적으로 세계 제2의 휴대폰 메이커이기도 합니다. 1위는 물론 우리의 삼성이죠. 그러나 이들은 내년에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하여 메타와 테슬라에 합류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술 거대 기업들이 동시에 신규 직원 채용을 감소하거나 늦출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취업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미국의 실정이기도 합니다. 한편 애플은 약 15만 4천 명의 직원이 있으며 그간의 이직률이 가장 적은 회사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감원이 일어나고 있으며 내년에 신규 채용도 없다고 하므로 점점 고용시장은 어려워질 전망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뱅크레이트 연구조사기관에 의하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G세대와 밀레니엄 세대의 거의 절반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 상황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만들고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소셜 플랫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패션이나 의상 또는 사치품은 대부분이 합성된 사진이나 아직까지 사회적 경험이 적은 그들은 그런 사진을 보고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의 빈곤감을 느끼거나 또는 우울증, 박탈감 등을 느끼고 있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회장이 민주당 시장과 시의회가 범죄와 싸우고 정신질환을 해결하는데 그 책임감을 포기하고 있다고 오늘 시애틀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스타벅스 매장의 직원들이 매장 내에서 약물 사용 및 폭력 범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이후에 16개에 해당하는 스타벅스 매장을 시애틀 지역에서 1차적으로 폐쇄한다고 오늘 발표한 데 따른 내용입니다. 실제로 스타벅스는 BLM과 워키즘을 지지하였던 회사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들이 당하고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지금 시장과 시의회를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전임자인 케빈 존슨이 은퇴한 이후에 새로운 CEO로 취임한 하워드 슐츠가 맨 처음 한 일이 바로 스타벅스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서 16개의 매장을 폐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깨시민운동을 지지함으로 시애틀 전체가 지금 불법 천지가 되니 자기들 비즈니스를 결국은 적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